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먼저 개장 전에 중요한 리포트들 4가지 함께 볼 텐데요.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기로 준비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고요. 1분기 영업이익은 1,70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요 사업의 매출 확대가 실적 성장을 이끌어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고사양화된 제품을 판매하고 레버리지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컴포먼트 그리고 광학솔루션 및 이 패키지 매출액이 모두 좋을 것이라고 봤는데요. 올해는 온디바이스 AI 제품들이 본격적으로 출시가 됐던 한 해기도 하죠. 온디바이스 AI 적용 제품이 확대되면서 중장기적인 수익성을 챙겨갈 것으로 분석합니다. 일단 MLCC와 기판 사업의 수혜가 실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투자 포인트인데요. P와 Q가 동시에 상승하는 구간이라고 평가하고 있고 단기 반등이 아닌 중장기적인 수익성 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목표 주가는 20만 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로 한국투자증권 리포트인데요. 1분기 영업이익은 937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분기에 폴란드 매출이 좀 부재했기 때문에 이 때문에 약간의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폴란드행 K9과 천무의 신규 인도는 없었지만 연간으로 봤을 때는 인도 일정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인적 분할 공시에 의해서 주가 변동성이 최근에 있었는데 이제는 일단락됐다고 봤고요. 분할 자회사들이 그동안 방산의 안정적인 성장성을 왜곡해왔습니다. 이제는 방산 본업에 투자할 수 있는 편안한 환경이 마련됐다라고 평가했고요. 연내 폴란드 천무 추가 계약이나 루마니아 수출 계약 체결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중동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커지는 분위기 속에서 무기체계에 대한 초과 수요는 계속해서 실적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평가했고요. 이에 따라 목표 주가 25만 8천 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풍산으로 NH투자증권 리포트인데요. 방산 관련 섹터지만 구리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급 제한으로 인해서 구리 가격의 하단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광산의 노후화나 고금리 여파 속 신규 광산에 대한 투자가 지연되고 파나마 광산이 폐쇄되는 등 공급에 대해서 폐쇄적인 정책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요 개선이 이루어지면 앞으로 추가 상승이 훨씬 더 가능해 보이는데요. 그리고 글로벌 안보 위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견조한 내수를 바탕으로 포탄에 대한 수출 확대가 이어지고 포탄의 생산 능력은 2배까지 현재 증설을 통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는데요. 연매출 2,500억 원 정도의 증가 요인을 예상했고요. 방산 매출 가이던스는 1조 1,000억 원으로 전년비 대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봤습니다. 이에 따라 목표 주가 역시나 7만 1,000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농심으로 IBK투자증권 리포트인데요. 일단 1분기 영업이익은 645억 원으로 전년비와 비슷하지만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매출 쪽에서는 내수는 신제품이나 생류가 견조하게 성장했고 북미는 기저부담이 있었지만 수출 둔화 우려는 제한적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이익이 예상치에 좀 못 미쳤던 부분은 여전히 원가 부담이 잔존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초부터 이 국내 법인 추가 생산 시설을 가동하고 풀가동을 가정했을 때 연간의 생산 능력 1,700억 원 정도가 증가할 텐데요. 제품의 라인업과 채널에 대한 확대 여지는 여전히 유효해 보입니다. 하지만 기대감 자체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목표 주가 50만 원까지 하향 조정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개장 전에 중요한 리포트들 4가지 함께 살펴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주요 일정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증시 일정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일정부터 살펴보시죠. 첫 번째 일정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일정으로는 오늘부터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는데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크게 2가지를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를 3년 더 연장하는 것입니다. 중동 정세 불안이 계속되면서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이 중요해지고 있는데 중동외 지역에서 원유를 수입하게 될 경우에는 운송비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운송비 부담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건데요. 그 지원 제도를 3년 더 연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유를 대체하는 친환경 연료를 위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담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석유 대체 연료를 제조하고 수출입하는 업자들의 관리 감독을 강화를 해서 품질은 더욱더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일정도 살펴보시죠.
네, 다음 일정으로는 오후 2시 30분에 HD 현대인프라코어의 실적 발표와 함께 IR 일정이 함께 있습니다. 증권사 추정치에 따르면 1분기 실적이 매출액은 1조 1천억 후반, 그리고 영업이익은 1천억 초반으로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 실적 발표 내용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일본 일정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2.7%로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수치가 발표가 됐는데요. 2월 소비자 물가지수에 비하자면 소폭 감소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2.7%의 예상치보다 소폭 낮게 나온 2.6%로 발표됐다는 점도 함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일정은 미국 일정 살펴보시죠. 네, 오늘은 미국 옵션 만기일인 만큼 변동성 주의하셔야겠고요. 실적 발표 기업들도 다수 있습니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G의 실적 발표가 있고요. 그와 함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슐럼버거의 실적 발표까지 있으니까 변동성이 심할 때에는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의 실적을 잘 참고하시면서 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정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비트코인 반감기 일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20일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미국 시간으로는 19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감기를 앞두고 어제 비트코인이 한때 6만 달러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지난 3월 이후 처음 있는 일인데요.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후퇴 그리고 지정학적인 불안 고조로 인해서 위험자산 회피 신호가 조금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그리고 비트코인의 시세는 어떻게 나오게 될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일정 살펴봤습니다.